안녕하세요. 12프로 튜브 채널에 올해 마지막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켓은 아시다시피 나스닥만 약간 빠지고 다우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을 맞이해서 지난 10년간 무엇에 투자했으면 좋았을까? 2020년의 탑 10 주식,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도 뭘 하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딱히 제 시간에 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RSI 리스트를 보면은 S&P 500이 78.43으로 아직도 매도 의견이 나와 있고요. 24종목의 매도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종목의 매도 주의 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부터 한 달간의 RSI를 추적해서 흐름을 보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진작 못했는지 지금 해보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 어디서 왔는지 아니까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페이스북이 매도 주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60과 50 사이에 있고요. 40에 있는 종목이 약 6종목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다가 빠진 WW가 이 밑에 포진하고 있고요. 가장 밑에는 보잉이 있습니다. 보잉이 아무래도 요즘 안 좋죠? 보잉이 있고요. 아쉽게도 매수 의견이 나와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현재 104종목을 트랙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150에서 200종목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업데이트와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현재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텍사스 인슈먼이고요. 가장 밑에 있는 것은 웨이트 워처스입니다. 26일 날 제가 이걸 미처 보지를 못했는데요. 26일 날 할리버튼에서 9달러의 배당이 나왔습니다. 지금껏 받은 총 배당액은 31불 50전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볼까요? 12월 28일 현찰은 18,572불 29전입니다. 주식 평가액은 23,931불 78전이고요. 총 평가액이 42,504불 07전입니다. 주간 변동으로 봤을 때는 139불 04센트가 내려갔고요. 누적 변동으로는 1,590불 47전이 올라왔습니다. 누적된 변동률은 3.89%인데요. 아주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입니다. 한 달 반 동안 3.89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기간에 S&P가 4.23%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마켓이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3.89% 밖에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현찰 비중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요.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RSI 70 이상으로 머무르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길어지면은 이 현찰 비중이 계속 높게만 되는데 정말 올라가는 걸 쳐다만 보고 있게 생겼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플랜을 짜가지고 그걸 지켜나가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 플랜이 조정은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100% 맞는 플랜은 없지만 그래도 의도치 않은 성과가 나온다면 그걸 맞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플랜이 현재까지는 나쁘지는 않은데 어딘가 모르게 엉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깊게 해가지고 좀 더 알맞는 것을 하겠습니다.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너무 안정성에 치우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르게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적절히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는 42,504불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현재 손해가 나고 있는 종목은 3종목이고요. 그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것은 Weight Watchers고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Texas Instrument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몇 개의 차트를 같이 보고 싶습니다. 같이 보고 싶은 종목은 아마존, 파이저, 스타벅스, 포스코, 포항제철이죠. 웰스 파고, 넷앱, 그리고 리얼티 인컴입니다. S&P 500은 사상 최고치니까 특별히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워낙 힘이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거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올리나 좀 걱정하는 바는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같이 볼 종목으로 제가 아마존을 잡았는데요. 아마존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드디어 뚫었습니다. 3번이나 두드러 맞고 내려왔죠. 결국은 3~4번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갖고 여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지를 좀 받아야 됩니다.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살짝 내려왔다 다시 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드디어 아마존이 이 사상 최고치를 만드는 행진에 합류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서 팔았습니다. 정말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딱 팔았습니다. 똥손의 마법은 계속됩니다. 이득도 손해도 아닌 상황에서 처분하기로 했기 때문에 딱 팔았지만 기분 좋습니다. 많이 올라가잖아요. 주식은 뭐니 해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신이 나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들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쭉쭉 올라가서 2000 뚫고 올라가기를 희망합니다. 파이저를 제가 같이 보고 싶은 이유는 중요한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이저가 무슨 이유에선지 아직 제가 알아내진 않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7월 달에 어마어마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빠졌죠. 그러니까 50일 이동평균선이 정말 깊게 빠졌어요. 그 이격도가 굉장히 커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을 만들면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만났습니다. 파이저를 한국 분들이 많이 들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파이저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지난 11월에 만든 사상 최고치인 46달러 언저리 46.5죠. 46달러 언저리까지 돌파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스타벅스는 차트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가가 현재 이 지지선을 따라서 2주간 횡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말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오랜 횡보를 끝내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니 절대 이게 매수 추천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셔야지 이걸 매수 추천이다, 매도 추천이다 이렇게 하시고 따라서 하셨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그저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지고 싶었던 주식 중에 하나죠. 포스코는 일단 차트가 이쁩니다. 이쁘다는 얘기는 내려가니까 굉장히 힘들죠.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죠. 하지만 이제 막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참 좋은 주식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기를 보시면은 49.89가 저항선이었습니다. 저항선에서 한번 맞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다음에 돌파를 했는데 이 돌파 시점이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돌파한 겁니다. 돌파해서 일단 지지를 확인하려고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냥 여기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RSI가 60.27입니다. 60.27이니까 제가 원하는 건 요 시점 48 정도까지만 빠져주면 저도 사보려고 합니다. 장기간 내려오다가 이제 그 서포트를 찾고 이제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좋은 회사잖아요. 좋은 회사니까 한번 가져보고는 싶습니다. 그 다음 볼 종목은 웰스파고입니다. 은행이죠. 지난번 하이가 지금 저항선으로 있는데요. 계속 두드러 맞고 밑으로 내려보내지고 있는데 이 주식은 이격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격도를 줄인다는 것은 곧 주식이 어느 정도 빠져줘야 된다는 거죠. 주식이 만약에 빠진다면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여기까지 빠집니다. 50.83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차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지난 걸 보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너무 신임을 하지 마시고 그저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은 넷앱을 볼 텐데요. 넷앱을 왜 보고 싶었냐면요. 여기 보시면 50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이격이 넓었었죠. 그랬다가 이제 막 돌파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하이에 저항을 두드러 맞고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일과 50일 이동평균선이 가까워져 오고 있죠. 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겠죠. 아무래도 RSI는 50.37이니까 RSI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0까지 밀려준다면 한번 분할 매수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산 리얼티 인컴,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리얼티 인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리얼티 인컴은 지난번 업데이트에 말씀드렸듯이 10% 정도 빠졌습니다. 빠진 상황에서 다시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에 놓여 있는데요. 여기만 돌파해 준다면은 이 완만한 상승의 흐름은 계속 가지고 갈 것입니다.
단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하락을 할 것입니다. 조금 더 하락하는 것은 70까지 빠져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했던 차트는 다 봤고요. 여러분, 2020년이 되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특히 10년간 지속됐던 미국 시장의 불마켓이 끝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연장될 것이라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뉴스는 뉴스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여기 보시면 2007년 10월에 하이를 만들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때 하이가 1548이었고요. 이때 로가 700이었습니다. 반토막 난 겁니다. 정말 괴로웠겠죠.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여기를 겪었는데요. 하루에 500포인트, 다우로 봤을 때 하루에 500포인트씩 매일 빠졌습니다.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기회였습니다. S&P 500에 들어있는 종목을 아주 싸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리 달렸죠. 11년간 달렸습니다. 이렇게요. 50개월 이동평균선과 200개월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는 비정상적으로 이격도가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룰에 의해서 무조건 빠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의 방식이 달라졌고요. 투자하는 회사 자체가 틀려졌습니다. 예전에는 제조업 시대였지만 이제는 인포메이션 산업 시대입니다. 차트를 맹신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올라간 것은 내려온다는 법칙이 있듯이 마켓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빠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지 더 안 올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포트폴리오 플랜을 짜고 자기 성격에 맞는 포트폴리오 플랜을 짜고 그것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플랜이 2019년도를 돌아봤을 때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러면 약간의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시고 약간의 수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본인의 성격과 본인의 취향과 이런 것들이 맞는 포트폴리오 플랜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그 플랜을 따라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올라간다, 누가 떨어진다,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타격이 있어도 여러분한테 있고 올라가는 행복이 있어도 여러분한테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 그 플랜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의 재정 상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게 조금씩 업데이트해 가면서 큰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앞두고 남은 거래일은 이틀입니다. 이틀도 마감 잘 하시고요. 새해에는 좀 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같이 알아보고 싶은 종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